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2021년 대망의 첫 번째 모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탐꾼 여러분들, 레트로 피플입니다. 어느덧 2021년 신축년의 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는 하얀소의 해라고 하는데요. 네, 부지런함의 상징이죠. 여러분들도 부지런하게 목표와 원하는 바 모두 쟁취하시고 이루시고 소망하는 바를 얻으시는 뜻깊은 해가 되었으면 바람이 듭니다. 코로나도 재빨리 좀 물러나고요. 그래서 조금 일상이 평안한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자주 쓰는 말인데, 복은 오면 올수록 보이는 대로 즙즙 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냥 마구잡이로 쓸어가세요. 자, 오늘 2021년 첫 번째 탐험의 길을 함께 나설 우리들의 탐험꾼들이 아니죠, 로치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망했어요? 네. 2021년이 밝아왔는데 네. 폭망했죠? 출석률이요? 그러니까요. 네. 대폭락의 시대에 접어들고 네. 있습니다. 아, 지금 저희 채널 지금 대공황에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곤란한데 초장부터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방송에 거품이 빠지더니 아주 그냥 폭락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어떻게든 장대봉을 한번 찍고 상한가를 치나 했더니 바로 하한가로 돌아서서 끝없이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희가 주식 타니까 바로 내려가는 거 확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 손절을 할 때 빨리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손절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씁쓸해요. 어쨌든 간에 하긴 해야죠. 답 없는데. 일단 2020년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연말에 뭐 하셨습니까? 31일 날. 일하고 게임했죠? 일하고 게임했다. 가장 지극히 평범하고 네. 보편적인 시간을 보내셨군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고 들어와서요. 편집하고? 아니요, 잤어요. 8시부터 잤어요, 그냥.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터덜터덜 편의점 가서요. 몇 개 집어와서 먹고 또 잤어요. 별거 없어요. 2021년? 그렇구나. 저도 배달 하나 시켜 먹었습니다. 네, 잤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자야죠. 네. 예전에는 세계 밝아오면 뭔가 이렇게 타종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무래도 없죠?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게 행사를 이제 연말에 한 이래 처음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6.25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아예 타종 행사가 없었던 거는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보신 분들은 드론 쇼를 하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했다는데, 전혀 그런 거 보지 않았고요.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한 말로 뭐가 왔다 갔냐 이런 분위기로 그렇게 그냥 자다가 깨서 먹고 잤죠. 아마 별반 다르지 않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시간에 조촐하게 모였으니 조촐하게 가봐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회차로는 67번째 스테이지 탐험이 되겠는데, 광고 타임부터 먼저 듣고 와서 바로 부랴부랴 출발해보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만나는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게임 탐험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자, 2021년 첫 번째 모험의 길을 나서게 될 오늘 레트로 피플 67번째 시간인데요. 그에 앞서서 우정국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해드려도 되는데 진이 빠지네요. 이렇게 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빨간 봉 보다가 파란 봉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좀 씁쓸해져요. 사람도 없고. 네, 사람도 없고 오늘 적막에 가득 차고, 이 녹음 날짜가 1월 16일 저희가 지금 12시 지금 한 반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SNS 담당자분이 옆에서 이제 와 계시는데 이 처참한 몰골을 찍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녹음 도중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포시 해보는데,
저희들은 이제 몽크의 절규의 자세로 거의 뭐 통곡을 하고 통곡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의 울고. 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참고로 두 분은 이제 개인적인 사유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사유가 좀 있으시다는데 뭐 별일 없으셨으면 바라고, 그리고 생업전선으로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별 수 없죠. 인생이 이런 거죠. 너무 합리적인 이유라? 네, 합리적인 이유라서 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67번째 스테이지의 주인공. 자, 오늘 저희가 탐해볼 스테이지는요, 최초의 리듬게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발매했던 작품이죠. 아, 그게 최초였어요? 게임 자체로는 최초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게 리듬게임이라는 타이틀을 붙어서 이제 유통했던 장르로서는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살짝 구멍은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지금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사명으로 변경됐죠. 그렇죠. 발매했던 작품입니다. 파라파라더 래퍼 되겠습니다. 1996년에 발매됐던 작품인데요. 먼저 안내양의 소개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는 레트로 탐험꾼들의 첫 번째 모험. 그 주인공인 파라파더 래퍼는 일본 발매일 기준인 1996년 12월 6일에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산하의 재팬 스튜디오와 나나운샤에서 개발 및 출시된 리듬게임으로 강아지 형태의 주인공인 래퍼 파라파가 짝사랑하는 여주인공 격인 써니 퍼니와 다양한 주변인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 랩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간다는 내용을 그려가는 이야기이며, 총 4단계의 판정 체계를 기반으로 박자에 맞춰 해당 버튼을 눌러 랩을 만들어가는 간단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6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본 작품은 힙합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리듬게임의 공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수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함께 가볍게 즐기기 좋은 재미를 담고 있는 본 게임은 현재까지 플레이스테이션 1과 PSP로 발매되었으며 2017년에는 발매 20주년으로 리마스터 버전이 플레이스테이션 4로 출시되었습니다. 자, 게임 소개 듣고 왔습니다. 파라파라더 래퍼, 총 3편의 타이틀이 있는데 어쨌든 지간에 오늘은 1편인 파라파라더 래퍼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필드로 이동해서 슬슬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요. 저는 뭐 이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루치 씨는 정해지고 나서 급하게 풀포판으로 리마스터 버전을 하고 오셨죠. 그래서 시대적인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네, 시대적인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오늘은 본인이 좀 들려주시죠. 네, 아재 감성으로. 네. 첫 번째로 시대 속의 파라파라더 래퍼입니다. 각자의 시대에서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로치 씨는 말씀드린 대로 플스4 버전으로 리마스터를 하셨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죠. 게다가 이게 1996년인가 7년인가 이러잖아요. 네, 96년 발매작이죠. 사실 이러면 콘솔의 그 구분조차도 못할 때라. 콘솔의 구분조차 못할 때다. 예.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는. 근데 그러면 플스1에 대한 존재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나중에 한 8, 9살쯤 돼서요. 플스2 나올 때쯤 돼서 알았어요, 저는. 이게 원이 있었어?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 발매가 2부터 이루어진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중적인 인지도에서는 어찌 보면 1보단 2가 더 앞선 것도 뭐 부정할 수 없는. 굳이 시대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때 당시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패드로이보다 그 어린이 그 교육용으로 그 세가 같은 데서 나온 그 피코 이런 거, 있었죠. 책으로 뭐 이렇게 하는 있습니다. 거 있었어요. 예. 그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요즘에는 시크릿 주주가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참 한때 좀 갖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죠. 뭔가 로망, 어렸을 때 저런 게 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이 아마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무렵에 발매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에는 주머니 사정이 너무나 가벼운 나머지, 그리고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니다 보니까 복돌이라고 하죠. 복사 CD로 처음 접했고요. 귀여운 강아지가 나와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호기심에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음악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이네? 신기하네? 이러면서 접근을 했는데, 꽤 재미가 있었어요. 이제 스테이지 구성이기도 했고, 그 랩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이었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한 단어로 욕하면 참신했죠. 그쵸. 굉장히 참신했고. 아, 그리고 저 질문인데, 그럼 비트매니아가 이거보다 후배인가요? 그쵸. 98년인가 7년에 나왔으니까 1, 그렇구나. 2년 정도 늦었죠. 장르적으로 표기를 한 게 파라파라 더 래퍼가 맞긴 합니다만 영어권에서는 1978년 발매된 시몬이라는 게임을 최초로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음악적인 구성이랑 게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83년도에 발매된 멜로디 블러스터라는 게임입니다. 인텔리비전 백트렉스에서 발매된 게임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시몬이라는 게임은 자료를 봤는데 이 키패드 같은 게 있긴 해요. 원형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 원형의 구형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누르는 부위가. 그래서 이게 아마 컬러가 레드, 그린, 옐로우, 블루 순인데 이게 소리랑 불빛에 이제 뭔가 그 타이밍이 나오면 그걸 맞춰서 뭔가 입력을 하는 기억하고 입력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게임 화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을 맞춰서 누른다라는 게임으로 보면 맞긴 합니다. 그쵸? 음악 게임의 정의, 리듬 게임의 정의 보면 일정한 뭐 노트가 됐던 뭐가 됐던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용자가 입력을 눌렀을 때 그거에 맞는 뭐 액션이 벌어진다거나 소리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로 봤을 때는 맞긴 하죠. 근데 이제 리듬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뒤에 나왔던 멜로디 블러스터 같은 게임은 사실 이게 연주한다는 개념에 가깝거든요. 이 게임은. 그래서 피아노 시뮬레이터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 보면은 이제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쭉 그 검은 화면 밑에 나열이 돼 있고 이 상태에서 한 중간 지점에 노란색 바가 등장을 하는데 조그만 원형의 바 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맞춰서 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판정선 같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이제 빨간 선 같은 것도 있긴 해요. 나올 때 타이밍에. 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누른다는 개념은 리듬 게임은 맞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리듬 게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다. 아무래도 좀 연주를 한다는 개념에 가까워서 이건 시뮬레이터 아니냐라는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 그 앞에 게임들은 제가 보기에 리듬 게임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비트매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뒤인 97년에 발매한 작품인데 게임으로 인해서 리듬 게임이라는 장르가 대중화가 성공이 된 작품이죠. 그쵸.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해당 음악이 출력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노트로 표현이 돼서 버튼이 내려왔을 때 그 타이밍 선에 맞춰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소리라든지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면서 이제 음악의 뭔가 플러스가 돼서 배가가 되는. 사실상 리듬 게임으로서의 기틀을 완전히 완성한 건 비트매니아고.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 조금 앞전에서 이제 보여준 게 이 파라파 더 래퍼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만담가들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만 똑같이 하지 여기 말이 다르면 요즘 말로 사이퍼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파라파라 더 래퍼의 발전 형태는 어찌 보면은 그 3년 정도 뒤에 출시된 세가사의 스페이스 채널 5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 여자 리포터가 약간 그 미래 배경으로 해서 그 약간 아스트랄한 분위기로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건 막 그런 분위기의 게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자주 해본 게임은 아닙니다만 2 때는 뭐 마이클 잭슨도 카메오로 나오기도 했고 막 그런 게임인데 요 게임을 보면은 이제 파라파라 더 래퍼의 향이 좀 많이 묻어나는 오히려.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한 명칭이 파라파라 더 래퍼입니까? 파라파 더 래퍼입니까? 파라파는 주인공 이름이고요. 더 래퍼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파라파는 진짜 래퍼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파 더 래퍼입니다. 불안감을 저희가 살짝 조성을 하면서 오프닝을 시작했는데 역시나 싸각을 듣는 느낌이 좀 나실 겁니다. 분위기가. 네. 1타 강사는 아니지만 최대한 어떻게 됐네. 코사건 선생님. 네. 자꾸 그거를 거론하시는데 자꾸 그러시면 당신 내 마음의 빵점 조심하세요. 바로 마이너스 깔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각적인 부분에서 발견했던 파라파라 더 래퍼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각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기억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게 보였는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시각적으로는 이 친구들 다 종이잖아요? 그렇죠. 종이죠. 네, 종입니다. 거의 무슨 움직이는 것만 보면 거의 그건데요. 그 휴먼 폴 플래시였던가요? 거의 그 수준의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선생님 움직이는 게 가능하십니까? 싶은 수준의 그. 디자인적으로 봐서 튀겼던 게 사실은 이게 3D잖아요. 3D인데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 3D의 느낌을 극단적으로 2D로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냥 그쵸. 말 그대로 레이어를 단순화 시켜가지고 아주 평면화 같은 느낌으로 줘서 그냥 만든 건데 이게 일러스트를 원래 만든 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로드니 그린블렛 씨의 작품인데 이 캐릭터들이 다 근데 되게 매력적으로 그림을 그린 건 맞는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의 디자인을 선택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예 전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사실 요즘에도 이제 2D 캐릭터를 그 3D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근데 한계가 이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네네. 옛날에 그 심슨 가족 이거 초기 시즌 있잖아요. 그때 네네. 이제 2D로 그리다가 3D로 이제 그래픽만 보여주는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괴리감이 확 심해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에서 좀 차이가 있었죠. 디자인적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경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3D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이질적이진 않았어요. 예. 그냥 잘 어울려서 뭐 비유를 해드리면은 코믹스를 좀 입체적으로 보는 느낌이랄까. 요즘에 그쵸. 이제 뭐 그 로치 씨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만 국내 그 이제 아이돌 분들의 앨범을 보면 포토북이나 이런 게 잘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그림책 보면 이렇게 쫙 튀어나와가지고 아, 요즘 그림책들이 그거 되게 잘 돼 있죠. 네, 잘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입체적으로 뭐가 딱 나오고 막 이게 덮으면 이제 고개 그대로 접히고 막 그런 느낌처럼 그런 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게임의 디자인을, 그러니까 그래픽을 봤을 때는. 그래서 위화감도 없고 이질감도 없고 또 게임적으로 봤을 때도 잘 어울리기도 했고. 그래서 참 매력적으로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치 씨는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좀 더 봤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제가 딱 그 나이 때거든요. 처음 이제 교과과정에 영어가 들어왔을 때. 아, 그때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이제 학습용 그 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네네네. CD로 된 것들이. 네네. 거기서 보면 이제 3D로 이제 나오고 2D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 정도 그래픽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앞선 거죠. 이게 1996년이고 제가 배울 때가 못해도 한 2002년? 적어도 이럴 때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게 좀 유아틱한 디자인 같기도 한데 막상 보면 또 그런 느낌도 아니라서 아마 요즘에 발매돼서 나왔다면 어찌 보면 좀 더 전 세대를 아울릴 수 있는 캐릭터가 되지 않았을까. 그쵸. 가만 보면 소니가 이런 걸 참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그 닌텐도 하면은 마리오, 세가 하면 소닉 이런 느낌인데 소니도 이걸 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한때 엄청 밀었던 게 크래시 밴디쿠트의 크래시였어요. 예. 근데 결론은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냥 판권을 팔아버려가지고 뭐. 꽤 많죠. 그렇게 네. 지나간 거, 뭐, 라쳇 앤 클랭크 네, 것도. 있고. 솔직히 언차티드도 약간 그 욕심 네, 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그러니까 세대마다 이런 게 있어요. 파라파도 그 한 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소니에서 그렇게 메인으로 밀고 싶어하고 대표 캐릭터로 밀고 싶어했던 캐릭터들이 모여서 주구장창 이제 나와가지고 뭔가 하는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 올스타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아, 뭐, 삐뽀사로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거기 나온 애들이 죄다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애들이에요. 보면은 다 소니에서 한 번씩 얘를 한번 올려볼까, 얘를 한번 띄워볼까 이런 애들이 다 모인 게임인데 거기에 파라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죄다 실패했죠. 저는 실패라기보다는 좀 그 꾸준히 뭔가 밀고 갈 힘을 못 만들었다. 뭐 그런 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죠. 이 게임이 이제 소니에서 어쨌든 뭐 제작비를 태워서 만든 거긴 합니다. 정식 그 제작사는 이제 나나운샤라는 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이제 뭐 이게 제가 알기로 이 나나운샤는 소니 퍼스트 파티는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컨드 파티 계열이라서 판권은 이제 소니가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자, 오늘 왠지 좀 빨리빨리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네, 둘이 있다 보니까 마이크가 많이 비고 있습니다. 굉장히 씁쓸하고요. 지금 많이 염려되시죠? 지금 분량 문제로. 분량도 지금 답답하고요. 지금 어떻게 이거를 좀 흘러가야 될지도 난감스럽고요. 가뜩이나 지금 조용한 이 판국에 두 사람의 마이크가 비다 보니까 원맨쇼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일타 강사가 될 것 같다. 코사건을 자꾸 언급하시는데 여러분들께 빵점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100점에 가까운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근데 앞에 얘기가 나와서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소니의 딜레마가 그거긴 해요. 뭔가 이렇게 좀 전체 이용과 게임으로 잘 됐다가
자본이 더 많아지면 뭔가 좀 하드한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 플스 1을 잘 보면은 온 가족의 플스였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예전에 예. 닌텐도의 철학을 좀 그 베이스를 이어서 만들려는 느낌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근데 이게 2 때부터 살짝 깨졌죠. 그게 이제 세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제너레이션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이어지긴 좀 어렵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 솔직히 좀 캐릭터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이 시각적인 걸 좀 보면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서양적인 카툰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질감 없이 게임에서 받아들였던 게임 중에 하나긴 해요. 네, 저는, 잘 사용했죠. 네, 살짝 MSG 첨가하면은 이거 조금만 더 가면 사우스파크 같은 느낌도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사우스파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그게 사우스파크 외에도 뭐 루니툰즈라든지 뭐 그런 걸로 갈 수도 있죠. 루니툰즈 같은 건 많이 했죠. 루니툰즈는 그게 미디어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내에서 만화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닌자 거북이는 정말 주구장창했죠. 만화를 예. 엄청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로도 나왔기 때문에 엄청 보기도 그 했고. 사람 얼굴보단 약간 동물형을 좋아하셨구나. 뭐 그런 것도 서양권. 있고, 예. 사람적인 느낌을 주긴 있지만 기본 베이스들이 다 동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또 귀엽게 다가오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좀 재미도 있었고, 캐릭터 관점에선 잘 만든 것 같아요. 주인공은 뭐 일단 강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신 분들은 죄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판에 나오는 다메네기 센세이, 네. 두 번째 버전에서는 두 번째 나오고 있죠. 야, 첫 번째 버전에서는 첫 판에 나오고 두 번째 버전에서는 두 번째 나오는 넘버링을 따라가는 이 양파 선생님. 굉장하죠. 그리고 뭐 주인 친구죠. 뭐 DJ라는 뭐 PJ 베리, 뭐 그리고 파라파 친구인 뭐 KT 캣, 그리고 이제 움잼머 라미에서 등장했던 이게 이제 스피노프 버전인데 라미가 있습니다. 라미는 파라파 래퍼 2 버전에 보면 조연급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 기타 치는 친구요? 네, 기타 치는 친구. 그다음에 뭐 마시라는 드럼 치는 뭐 조그만 친구도 있고요. 그 그다음에 뭐냐 이제 파라파 여자친구가 그 써니 꽃 아닌가요? 턴이죠. 예. 네, 꽃 모양을 갖고 있죠. 아버지가 화분이시잖아요. 예. 사실 이 원의 스토리가 그 파라파가 써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진 고난과 역경을 딛고 그렇죠.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게임 와중에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굳이 그 화장실 가는 게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야기에서 뭐가 되나. 사랑을 위해서는 화장실도 참아야 된다라는. 차라리 그 정도면 쌀 것 같으니까 비켜 빨리. 그러니까요. 예. 바로 주먹이 나가지 않을까. 거기서 그 솔직히 거기서 그냥 그 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머더 별의별 얘기가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랩인데 그렇죠. 랩이니까 이 장르가 랩이에요. 네. 리듬 게임인데 주 테마 음악은 랩입니다. 자, 이어서 게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파라파라 더 래퍼입니다. 자, 게임으로 봤을 때 이 게임의 재미는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이 게임이 리듬 게임이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음악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임인데 그 재미는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단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이제 디맥 같은 거 하던 입장에서는 판정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 이 아마 생각이 그럴 수 들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시각적인 것을 못 물어봤는데 리마스터 버전을 해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일단 인게임은 되게 깔끔했는데요. 아. 영상은 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이제 영상은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라 원본 소스를 못 구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그게 이제 그 렌더링된 소스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그런 것들은. 근데 인게임 그래픽은 되게 렌더링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로치 씨가 보던 관점에서는 그 모니터로 그 게임을 그 영상을 보셨으면은 원본을 보셨으면 아마 느낌이 QHD 모니터에서 게임보이 해봐라 이런 느낌과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사실 그래요. 이제 요즘 기기로 돌리는 그 스트리트 파이터 2랑 옛날 그 기기로 돌리는 그 스트리트 파이터 2는 그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해상도의 모니터라든지 되게 뛰어난 영상 기기로 해봐도 뭐 PC로 설명드리면 편하겠죠. 권장 사항이 있고 최소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만들 때 권장 옵션으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걸로 봐야 이제 아무리 구려도 그게 더 때깔이 좋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게 확실히 프레임은 훨씬 깔끔한데. 그럼요. 당연히 요즘 걸로 나오면 요즘 게 더 깔끔하고 멋있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나왔을 때는 과거의 권장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으로 봐야지 그 게임에 뭔가 진가가 발휘되는. 그래서 이제 그 좀 코어한 레트로 유저분들께서는 아예 뭐 모니터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걸 옛날 걸 구해서 쓰시잖아요. 그렇죠. 브라운관 TV 이런 거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갖고 싶긴 해요. 예전에 어머니 댁에
진짜 4대3 비율로 되게 좀 괜찮은 조그만 TV가 있었는데 그걸 버리셔가지고 그 버튼 그 돌려서 켜는 돌리는 것까지 아니었어요. 예, 리모컨이 있었어요. 버튼식이었어요 나름. 단자 앞에 튀어나왔어요. 우린 뒤에다 안 꽂아도 됐던 거였어요. 사실 그때는 또 소니가 먹어주던 시절이었거든요. 삼성 명품이었습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파브 이전에 명품이라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넘어와서야 이제 파브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괜찮아졌지만 독립하고나서 첫 테레비가 파브였긴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갑자기 또 이렇게 쓸데없는 TMI를 또 남발하게 되네요. 두 명이다 보니까 마가 결국 뜨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하고요. 게임적인 걸로 다시 돌아와서 음악 게임적인 관점에서 이 게임은 일단 조상님급으로 평해도 나쁘지가 않다. 뭐 뭐 예. 부족하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아. 근데 저도 약간 디막하다 와서 그걸 해서 그런지 깨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진짜 금방 깨죠. 지금의 리듬 게임이라는 전개랑 봤을 때는 음악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의 전개를 봤을 때는 스테이지의 형식은 있지만 사용자가 골라서 하느냐 아니면 정해진 대로 수순을 밟고 가느냐인데 이거는 이제 정해진 수순대로 가서 정해진 기본적인 틀 안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뭐 선곡을 하고 그런 건 없는데. 자유도는 없는 거죠. 말 예. 그대로. 근데 이제 바랬으면 하는 점은 판정만 조금 일정했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플레이하기엔 나쁘지 않았을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확히 4체계이긴 합니다. 쿨, 굿, 배드, 어풀 이렇게 4단계인데 쿨은 나오기 진짜 힘들고요. 사실상. 굿만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하도 안 나오길래 나무위키 같은 데 쳐보니까 그건 1회차 때는 아예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식이 있긴 합니다. 그 원이던 투던 쿨을 받은 방법은 이게 힙합 게임이고 랩 게임이라고 또 그 묘미는 또 잘 살렸어요. 주어진 노트 외에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노트를 냈을 때 그 판정이 쿨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그 판정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아니 내가 즉흥으로 랩을 하는데 그 랩을 하면 판정을 쿨을 준다는데 판정의 기준이 뭔지 알아? 내가 거기다 즉흥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진짜 무작정 막 속사포로 막 이렇게 막 쏟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확실히 그 점은 현대 리듬 게임하고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해봤다가 쿨 걸리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왜 줘?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고 어라? 얻어 걸렸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게 올라가긴 가는구나. 저기에 쿨의 표시가 들어오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단계에서 굿으로 바로 내려오니까 그럼 그렇지. 저게 뭐 유지가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되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는 이제 뭐 동양권에서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땡튜브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은 올 스테이지 쿨로 클리어한 영상이 있긴 합니다. 저도 그거 보긴 했는데 좀 아찔합니다.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네, 되게 복잡합니다. 무슨 이게 뭐라는 건지 모르겠고 공수편 한발하는 느낌이죠. 근데 단순하게 올 쿨 말고 그냥 그 스테이지 클리어 자체는 그냥 리듬 게임 좀 해보신 분이면 금방 할 정도의 난이도긴 해요. 그쵸. 게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리듬 그 랩을 타기도 재밌고 이게 또 랩이 막 복잡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솔직히 저는 개구리 말고는 그렇게 막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쵸. 우리 개구리 씨는 연타가 좀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짜증은 나죠. 이게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이제 가만히 뜯어보면 완성도 부분, 그러니까 게임적인 완성도 부분은 대단히 잘 만든 게임이긴 해서 맞아요. 그 막 판정 안 깔 수가 없어요. 판정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거 빼면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사실상 그 리액션도 되게 찰진 게 그 NPC들이 다 판정 안 좋으면 승질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왜 승질이야 이씨. 왜 이렇게 하고 난리야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전통은 뭐. 기본적으로 이 스피노프로 등장한 뭐 움재물암이라든지 정통속편인 2에서까지는 유지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본적인 틀에 대한 부분은 아주 담보를 할 수 있다. 재미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그 점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지금까지도 리듬 게임에서 힙합이라는 장르가 그렇게 막 선호받는 장르가 아니거든요. 이때 당시에 힙합이라는 게 뭐 대중적인 장르라고 볼 수는 없어요. 96년이라고 따지면 그렇죠. 그냥 뭐 어쨌든 저희 관점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쵸. 위에 있던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유명한 뮤지션들이 많이 나오고 나름의 역사가 잡혀가는 시기인 건 부정할 수 없는데 이게 대중의 관점에서 힙합이 메인이지라고 할 수는 없는 장르인데 힙합을 아예 전면에 내세운 게임이라고 해서 시대를 좀 앞서간 면도 있다. 그렇죠. 게다가 2021년이 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리듬 게임에서는 좀 비주류 장르거든요. 힙합이. 그렇죠. 힙합이라는 장르가 비주류죠. 오늘 같은 날에서 봤을 때
흔히 음악 게임의 장르로 많이 통용되는 거를 보면 정말 몇 장르 안 되거든요. 테크노, 트랜스, 뭐 드럼 앤 베이스 이런 식으로 빠르고 복잡하고 멜로디 화려한 뭐 좀 더 나가면 EDM,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계열 뭐 이런 정도의 장르들 정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BPM이 좀 빠른 거 그리고 복잡하고 멜로디 라인이 좀 센 거 그쵸. 같은 느낌들 뭐 그런 느낌들의 장르가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중상권을 갔을 때 가장 유저들이 많이 픽하는 그리고 이게 이제 개발자분들의 관점에서도 보면 뭐 저희가 뭐 잘한다고 떠들어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유추해 봤을 때는 이런 노래들이 레벨이나 뭐 노트를 만들기도 편할 것 같긴 해요. 예, 워낙 빠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또 거기서 쪼개놓으면은 난이도를 올리는데 한몫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힙합이나 지금 현대 이제 메탈 장르나 그 어떻게 보면 리듬 게임에서 원하는 그 수요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애로사항이 꼽히는 장르 두 장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 게임 쪽에서 힙합을 전면에 내서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드물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게임에서의 절대적인 완성도를 차지하고 나아가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것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대단히 잘 만들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적인 요소에서 바라보는 파라파라더 래퍼입니다. 자, 이 게임의 재미적인 부분을 이제 하나씩 뜯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음악적인 부분이니까 음악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같은 힙합인데 장르가 굉장히 갈립니다. 그렇긴 해요. 일반적인 힙합도 있고 그 아까 싫어하신 개구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레게 약간 계열. 레게 타입의 느낌도 있고 붐랩도 있고. 붐랩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힙합 계열에서 힙합에 포용될 수 있는 부분의 장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게임을 하면서 듣는 맛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힙합이 별로 리듬 게임에서 사랑받는 장르가 아니라고 했는데 네네. 제가 제일 풀이 넓다고 생각한 디맥도 그렇게 힙합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리듬 게임 힙합 입문을 할 때 난 힙합이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이 게임이 저는 오히려 좋은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굉장히 권장할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 뭐 리마스터로 등장한 버전으로도 권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게임 디자인이라는 게 그 예전에 나온 그래픽을 리마스터를 한다든지 뭐 리메이크를 한다든지의 수순을 봤을 때 잘 나오면 모르겠는데 잘 못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애매하게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리메이크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리메이크 맞냐? 라는 상황이 있어요. 저희가 전 시간에 언급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페르시아 왕자 시간의 모래가 리메이크를 등장하게 됐는데 올해 네, 맞아요. 그걸 이제 실기를 보면은 이게 맞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눈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졌는데 아니 옆 동네에서는 모던 어페어를 저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니들은 뭐니?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외주를 뭐 엄청 싸게 줬니?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니, 당장 마피아 리메이크 이런 것만 보고 와도 네. 심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아니 이게 대체 뭐 너네는 베이스가 플스3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말 그 정도거든요. 그 리메이크를 했던 거라는 관점이 아니 그리고 뭐 나아가서 같은 이제 소니 계열에서만 봐도 완다하고상 잘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그쵸. 현대적인 리메이크로서 원래 시스템에서 편의성은 좀 더 극대화하고 원작의 재미는 또 기본적으로 보존을 하면서 만들어내서 되게 장인정신으로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지금 없는 카르마 씨가 굉장히 이를 갈고 전 세계 불빠들의 분노를 짓한게 한 리포지드. 리포지드 같은 걸 보면은 저도 리포지드를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봤는데 그건 진짜 욕먹어도 싸더라고요. 제가 웍3를 처음에 나왔던 카오스 버전까지만 좀 해봤는데 프론즈 스론이 확장팩이었죠. 그쵸. 거기까지는 해본 것 같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했던 워크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요. 워크를 해보긴 했는데 스타보다는 좀 덜했죠. 스타는 뭐 다들 하니 국민 민속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쵸. 거의 뭐 윷놀이의 다음 가는. 그렇죠. 윷놀이 고스톱이어서 현재 시대 2021년 기준에선 3대 국민놀이에 들어간다. 그쵸.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재미와 평화와 화합을 주지는 못한 망정 그래도 한 번쯤 건드려볼 수 있는 전 세대를 알아볼 수 있는 게임을 3대에 꽂으면 윷놀이 고스톱 스타다. 그쵸. 라고 찝을 수 있는데 이제 워3는 기본적으로 스타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스타로 하신 분들은 당연히 블리자드 계열로 가서
워크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솔직히 그런 계열인데. 아, 그렇긴 하죠. 네, 기억을 더듬어보면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리포지들을 봤을 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파라파라더 래퍼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시대에 보면 뭐 일단 그래픽이 단순해 보여서 좀 심심한 맛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4K 해상도까지는 지원을 하는 게임으로 지금 리마스터가 돼서 그래도 기본은 잘 지켰어요. 네, 기본적인 거고 그 그래픽의 느낌을 충실히 잘 따랐죠. 네. 오히려 파라파라더 래퍼 2 같은 경우가 베이스는 같은데 스펙이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그 2D 같은 느낌이 사라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느낌은 맞는데 3D의 느낌이 좀 강해요. 약간 그게 왜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극단적 2D라는 느낌보다 이제 2D의 느낌을 살린 3D라보다는 약간 3D의 느낌을 살리면서 만든 2D라는 느낌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원은 거의 3D는 3D인데 종이짝 갖다 붙여놓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예 극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느낌인데 이제 2는 스펙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가 있어서 근데 나름 괜찮습니다. 저는 2가 이상하리만큼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아, 왜냐면은 시장적으로 봤을 때 2가 좀 극단적으로 좀 망했어요. 1에 비해서 망했어요. 하긴요. 잘 됐으면 아직도 시리즈가 나왔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소니에서 진짜 한번 만들어줬으면 이제 3를 좀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거는 인디 게임으로도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게 뭐 돈이 많이 드는지 개발비가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걸 좀 살리면 어떠나 소니는 좀. 솔직히 음악이랑 캐릭터 디자인만 잘 뽑아도 그럼요. 반 이상은 칠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이제 파라퍼 1이 성공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애니메이션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완전히 그렇죠. 이제 개난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도 한 2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대체 원래 스토리도 살짝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약간 약반 스토리긴 한데 이 만화는 더 약발았거든요. 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거든요. 사우스파크 순한맛 버전? 솔직히 이 애니메이션 전 그래도 미국에서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네, 근데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 일본에서 만든 그 어벤져스랑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이라. 그렇죠. 예. 뭔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근데 뭐 애니판에서도 나름 그 캐릭터가 괜찮은 애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이게 참 뭔지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총 6스테이지인데 간단하게 이제 재미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면 첫 번째 판에서는 이제 우리 다마네기 센세 양파 선생님 등장해서 도장에서 킥펀치를 가르쳐 주셔서 무술 수업을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경찰관 분이 등장하십니다. 운전 연습이었죠. 네, 황소경찰관님인가요? 예, 예. 버팔로 경찰인지 네, 버팔로 경찰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무스리니 선생님 설명을 열심히 해주시면서 운전시험을 감독을 하시는데 여기 이게 잘못되면은 약간 가차없는 느낌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음 판이 개구리 선생님이죠. 네, 아무리 봐도 히피 같은 느낌의 아무리 봐도 반말리가 생각나는. 그렇죠. 벼룩시장에서 레코드를 팔고 계신 느낌이랄까요? 예, 난 인생을 즐겨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닥 선생님. 닥 선생님. TV에서 가르쳐 주다가 그렇죠. 못하면 갑자기 승질내면서 TV에서 나와요. 네, 갑자기 링이 연출되죠, 여기서. 근데 거기서 더 못하잖아요. 그러면 알라트니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서 욕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다섯 번째가 조금 깨긴 한데요. 파라파가 어디 이동하다가 갑자기 이게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가려고 내려서 가는데 앞서 등장한 4명의 선생님이 모두 등장하더니 아니 무슨 횡스크롤 어드벤처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전 보스 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공연일 거예요. 공연하면서 뭘 하는 걸로 이제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저는 이 음악 얘기가 좀 들러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까 잠깐 언급됐던 대로 그 특성을 굉장히 잘 살렸던데 와 저는 그 다섯 번째 판에 그 4명이 나와서 각자의 성향대로 이거를 하는데 야 정말 잘 녹였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기 이 게임은 진짜 음악적 완성도가 정말 좋거든요. 사실 들으면 이게 뭐야 싶은 느낌이에요. 그냥 들으면. 근데 게임에서 해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립니다. 아 그런 거 있죠. 네. 첫 번째 판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킥펀치 한다면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리듬 맞추려면 좀 따라 불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이거. 뭐 음반으로 들으시면은 저는 음반으로 들은 적이 있긴 한데 음반으로 들으면 당연히 이제 깔끔하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게임과는 다르잖아라는 느낌은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면 어쩔 수 없다. 이 게임에서 할 때는 생각보다 그 열심히 판정을 맞춰도 우리의 파라파가 그렇게 막 깔끔하게 랩을 해주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래퍼라고 하는데 약간 랩을 못하는 느낌이 살짝 드는 딜리버리가 조금 애매한. 딜리버리는 좋네요. 딜리버리 좋은데 약간 그 페이드 살짝 이렇게 싱코베이션이 있어요. 네, 약간 끝마무리가 좋지 않은? 밀고 당기는 게 살짝 있어요. 뭐 기본적인 프로필에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약간 자신감을 갖고 하는. 그렇죠. 뭐 물론 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기본적인 모티브긴 한데 게임 자체에서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부정할 수가 없다. 굉장히 좋다. 나쁘지 않습니다. 재미적인 거에서 로치 씨가 좀 꼽아주실 게 있다면? 저는 일단 리듬 게임으로서의 근본적인 재미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제 더 하드한 걸 원하시면 딴 거 하러 가셔야죠. 그렇죠. 이게 리듬 게임의 뭐 거의 뭐 조상격이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반문하시는 분들이 이걸 접했을 때는 에이 저게 무슨 말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볼 만하다 충분히. 이 작품이 이제 안내양이 설명을 했을 때 나왔겠지만 플스랑 PSP랑 그리고 이제 PS4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물론 이제 플스3까지 기준을 보면은 뭐 아카이브로도 등장을 했던 게 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플스 기종에선 다 할 수 있는 게임이긴 했죠. 플스 계열에선 PSP까지 등장했으니까 뭐 비타도 아무래도 뭐 아카이브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것만 정확하지 않은데 나머지로 봤을 때는 뭐 PSP는 아예 따로 버전이 나왔다기도 했고 PSP는 좀 특이한 게 제 기억에 맞다면 애드온 기능으로 제공을 해서 그 곡의 약간 리믹스 버전 같은 걸 좀 지원을 해주긴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가 곡 퀄리티가 개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곡을 뛰어넘는 건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뭐 이상하게 이제 다마네기 센세가 제일 리믹스가 많은데 무슨 뭐 엔카가 나오고요. 갑자기 뭐 이상한 뭐 락 같은 게 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뭐 좀 그냥 비트만 갖다 씌웠다. 아 솔직히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네. 그렇죠. 막상 기대하고 했다가 에이 뭐야 막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봤는데 좀 되게 뭐냐 이 밍숭맹숭한 느낌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보너스여서 그게 이제 세일즈 포인트긴 했는데 기대했던 입장에선 좀 실망을 좀 했었죠. 제가 재미적인 부분을 로치 씨한테 부탁을 드렸다가 또 제가 마이크를 또 획책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압박이에요. 네.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이 불굴의 의지. 아, 확실히 둘이 있으니까 좀 비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이 열망. 그 정리 멘트랑 그 약간 그 뜬금없는 멘트가 하나씩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파라파라더 래퍼란 스테이지 리절트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치 씨에게 파라파라더 래퍼란? 리듬 게임계 닥터드레? 아, 닥터드레. 사실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 메이저 힙합도 그 닥터드레 그 뭐였더라? 아무튼 그게 시작입니다. 요즘에 헤드폰으로 더 유명하신 선생님이지만. 아, 그렇죠. 누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필요 없고 99년에 발매했던 2001만 쥐어줘도 네. 아 이거였어! 라는 그냥 전곡이 거의 뭐 띵곡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메가히트를 기록했던 많죠. 저도 그 앨범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전작인 뭐 크로닉도 괜찮았고요. 아 그러니까 크로닉이 시작이었고 네, 더 크로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발매는 컴퓨턴도 있고요. 갑자기 또 음악 방송이 돼버렸네요. 네, 어쨌든 힙합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파라파라더 래퍼는 온 가족이 즐기는 근본적 재미. 아 네. 음악 게임을 근본적인 재미에서 좀 누릴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그것도 이제 온 가족이라는 전제를 붙여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하긴요. 네, 이 게임은 온 가족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이에요. 저희 방송의 모토와 아주 유사한, 아주 바람직한 작품이 아닌가. 사실 리듬 게임은 매니아틱한 장르가 이미 돼버린 지가 오래라서 이거를 추천을 해준다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전 시간에 로치 씨가 굉장히 이펙트 있는 언급을 하나 해주셔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리듬 게임과 슈팅 게임과 격투 게임이 상호 보완적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게 보여요, 이거요. 네. 그런 장르다 보니까 너는 내가 보이냐? 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걸 접근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모르면 맞아야죠. 모르면 동전 넣어야죠. 모르면 오버 당해야죠. 이렇게 사면타 당하는 사면봉의 연속인데. 사실 요 게임 정도면 그 전 시간에 했던 그 괴혼 정도? 그렇죠. 전에 이제 괴혼 정도 같이 어느 누구한테든 패드를 쥐어줘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깰 수 있는 딱 그 정도 같아요. 그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쥐가 아닌 이상. 네. 내가 진짜 엄청난 심각한 박쥐가 아닌 이상은 가능하다. 맞는데 오히려 박쥐가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박자가 느리다 보니까
좀 누른다는데 오히려 그게 막 굿이 뜨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좀 그렇긴 해요. 네, 이거. 이게 판정 자체가 정타에 눌러서 정타에 먹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좀 느리거나. 정타에 누르면 배드예요. 네. 판정에 따라 음악이 바뀌면서 그것이 화면에서도 효과가 나오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은근 디테일을 좀 신경 네. 많이 썼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캐릭터의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그거에 대한 리소스를 나머지에 몰빵을 시켰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기 네. 때문에 또 그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이건 누가 접근시켜도 귀여워 재밌어 라고 그 정도? 네, 드릴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강추드리는 게임 중에 하나고요. 참고로 제 동생한테 예전에 게임을 할 때 영업을 한번 시켰다가 굉장히 재밌게 하는 게임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진짜 간만에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자고 있는 PSP가 어딘지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있긴 있습니다. 그냥 플스로 하시죠. PSP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 계정 쓰세요. 다운받아놨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렸지만 덱계정 저한테 이런 접속돼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그러니까 들어가서 쓰시라고요. 그다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키자마자 모넌이 보이는데 시겁해요. 저는 가끔 볼 때마다. 제가 디맥 DLC도 다 사놨는데. 제 하드 용량 생각 안 하십니까? 그 프로라고 막 갖다 쓰시는 거 아닙니까? 1탄 되는데 안 쓰시잖아요. 저도 요즘에 사서 바쁘다고요. 가끔씩 보면. 용과 같이나 하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아일랜드를 참여 안 한 지가 좀 됐네요. 거의 1년 가까이 있는데 갑자기 그리워지는 그녀들의 이름이네요. 자, 오늘 67번째로 알아본 스테이지, 귀여운 캐릭터들이 펼치는 모험적인 이야기를 유쾌한 힙합 음악으로 풀어가는 온 가족의 리듬 게임,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스테이지 파라파라더 래퍼 1편이었습니다. 방송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요? 지금 시간이 31일 오전 7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렌더링을 막 걸고 믹싱을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할 단계인데요. 방송에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차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 계속 제때 못 올라오는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는데 좀 순탄치 않게 좀 정리가 돼서 아무튼 계속 약속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듭 사과 말씀드리고요. 편집자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까지 했던 걸 좀 받아서 마무리를 하는데 어제 좀 잘 되고 하다가 갑자기 좀 일이 생겨서 저도 이제 급하게 볼 일을 또 보고 또 들어와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돼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레트로 피플입니다. 자, 67번째 스테이지의 탐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로치씨, 간단한 소감 좀 들어볼까요? 재밌었습니다. 옆에가 좀 휑한 거 빼고. 네, 그렇고요. 저는 지금 진이 빠지고 있습니다. 할 게 많은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테크를 이제 떡밥 뿌린 대로 하나 회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원래 옆에서 과자나 까스티셔야 됐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레코딩만 옆에서 보고 디렉션만 하기로 했는데 졸지에 몸으로 때우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새벽 어제도 아니죠. 오늘 새벽이죠. 네, 갑자기 연락을 받고 나서 급하게 공부를 하느라고 환장한 줄 알았습니다. 원래 나가려던 것도 급하게 갈아치웠잖아요. 네, 확 갈아치웠죠. 저도 그거 조사해 오느라고. 우리 다 지금 잠도 못 자고요. 참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멍 때리고 싶은 느낌 빠져드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활기차게 소소하지만 유쾌하게 잘 나아가 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스테이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 보이는 목 쭉쭉 하시면서 다스러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스테이지의 업로드는 설 연휴인 2월 11일 목요일 저녁에 오늘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전 스테이지에서 뿌려둔 하이테크 관련 떡밥 한 가지를 회수한다고 하네요. 부지런히 준비해서 돌아오겠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며 청탐꾼 분들의 일상에도 올 한 해 건강과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요.
Sharky.